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좀 늦어졌지만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이제 현대가 더비였습니다. 이 두 팀이 이제 뭐 명실상부 K리그 최고의 팀들이죠. 1, 2를 달리는 팀들이 만났는데 글쎄요, 이번 경기는 제가 보기엔 두 팀 다 어떤 합격점을 주기엔 조금 부족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경기를 차차 돌려보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들을 먼저 총평같이 드리면, 전북현대는 여전히 세밀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들 보면은 번뜩이는 면들이 보이는데, 이게 팀으로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요거는 하나 꼭 짚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울산은 너무 지쳤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전북이 좀 어떻게 보면 투박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북 현대 선수들이 어떤 팀적으로 세밀한 축구를 하진 못하지만 개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압박을 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거에는 확실히 이제 특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그 멘털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승 DNA라고 작년까지 불렀던,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보이는 게 뭐냐면, 울산 선수들을 만나면 일단 뭐 공을 찬다 이런 느낌보다도 일단 너희 죽이고 본다, 거의 그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다부지게 잘 달라붙고, 그게 후반전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울산이 후반전에 급격히, 뭐 제가 이제 그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에너지 레벨이라고 하죠. 그 어떤 그 해외 축구 기사에서 보면 이제 그 인텐서티라고 하는 그 경기 강도라고 많이 불리는 건데, 그게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울산이 조금 우위였다고 생각하고, 페널티킥을 뭐 구스타보가 놓치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울산이 이겼다고 보고, 후반전에는 전북이 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1대1이라는 결과가 조금 전북 쪽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북이 이길 경기를 비겼다 라고 생각은 저는 솔직히 안 들고, 경기 내용만 두고 봤을 때는 울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북을 이기기만 한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 가진 게 공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평은 그렇고요. 조금 장면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 좋았던 점들 빨리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진짜 싫어하는 게, K리그만 하면 뭐 자꾸 유명한 팀들 나오고만 하면 막 뭐 이러니 저쩌니 막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조금 약간 조금 냉정하게 평가드리면 소문난 잔치에 그만큼 먹을 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정말 맛있게 축구와 함께 그 이제 한잔 즐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경기가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면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전반 초반에는 울산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울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재생 속도 바꿔놔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전북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 지금 울산의 그 경기 흐름을 깨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 지난번 문수에서 벌어졌던 경기를 보면, 그 후방에서 울산이 실수를 유도한 다음에 득점을 하면서 전북이 이제 쉽게 풀어갔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그게 잘 안 됐던 게, 이제 초반에 이제 조금 울산이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면서 득점 만들었거든요. 이 장면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오른쪽으로 빌드업을 해가니까 지금 대체로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 김태현 선수 있는 쪽에 지금 많이 모여 있잖아요. 벌써 여기 6명이고, 이걸 이제 빠르게 전환시키고, 지금 사라졌지만 지금 이쪽에 설령우 선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 측면으로. 그래서 이게 김영건 선수가 좋아하는 패스죠. 강하게 밀어주는 패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나온 걸 보시면, 설령우 선수가 여기서 공 잡아버리니까 송민규는 패스해버렸어요. 얘는 이미 죽었어. 수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김문환 선수가 딸려 나오고 공격수가 이쪽에 숫자가 되니까, 벌써 보면은 최종의 4명, 울산은 설령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가담하면서 5명인 것처럼 돼버렸죠. 이게 지금 풀백을 공격적으로 쓰는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리드를 받고 들어가면서 흔드는 거죠. 요런 것들이 이제 울산의 장점입니다. 울산이 요런 것들을 잘하고 자주 하고 반복해서 할 때 찬스를 많이 만들어 가는데, 이게 지금 초반에는 좀 보였는데 이제 후반에는 좀 안 나왔다는 게 좀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다음에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은 요거였는데, 자, 지금도 보면 전북이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하고가 있어요. 사실 압박은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안 걸리죠. 지금은 요 전정면부터 봐야 되겠다. 이쯤부터 보셔야 되는데, 전방 압박은 계속 시도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울산도 여기 박용우 선수가 움직이면서 구스타브를 데려가는 거라던가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압박 풀어내는 장면들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주고받으면서.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게 전북의 시도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울산이 나름대로 침착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롱패스도 레오를 보고 보냈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게 지금 울산은 나름대로 전북의 전방 압박을 해결하려고 하고 전방 압박을 해결하려고 하는 울산을 상대로도 전북은 계속 전방 압박을 시도해가지고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승패가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올 때 보면 지금 보면 울산 선수들이 굉장히 간격이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잘 붙죠. 지금 여기 보면은 되게 간격을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공을 뺏어내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부터는 솔로 플레이입니다. 네. 이게 엄원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당해줘야 되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울산이 전방 압박을 시도해가지고 전북의 그 수비진을 간격 좋게 잘 압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패스들도 그 어떻게 보면 길을 제한시켜 놓은 거죠. 바로 쪽으로 나올 수밖에 딱 길을 제한시켜 놓고 거기를 김태환이 압박하면서 딱 공을 끊어내면서 이 역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결국에 전방 압박에서 만들어낸 득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여기서 끊어서 이거는 개인 기량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엄원상 선수가 여기 수비가 이렇게 두 줄로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못했겠죠. 지금 보면은 풀백들이 벌써 김진우 선수가 이 뒤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를 지금 엄원상이 제치고 나간 상황이니까 거의 뭐 1대1처럼 윤영 선수랑 만나게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요거는 판을 잘 깔아준 거죠. 전방 압박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나 김진수도 아니고 류재문 선수였네요. 어찌됐든 요런 장면들이 울산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득점 이후에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좋게 봤던 장면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울산이 뭐 다 나쁘다고 말씀 못 드리겠으니까 좋았던 장면들은 제가 봤던 것 중에는 좋은 장면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보면 이때만 해도 아무래도 선수들이 힘이 남아있는지 전방 압박 강도가 꽤 좋거든요. 보면 여기를 물고요. 보면 이제 패스기를 차단하는 게 보이죠. 벌써 지금 레오도 갈랑말랑하는 게 뭐냐면 여기 류재문 선수 쪽을 막겠다는 생각이에요. 패스 들어온 거 막으면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잡으러 들어가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두 명을 함께 마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박진섭 선수한테. 여기도 보면 레오가 가는 척 하다가 여기 지금 이규성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쭉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전북도 침착하게 잘 돌리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규성 선수도 보면 류재문 선수 가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북이 전반 초반에 혹은 전반 중반까지 공이 잘 안 들어왔던 이유는 울산이 적절하게 압박을 시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밀고 올라오니까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물론 뭐 개인기량들이 있다 보니까 풀어 나오긴 하지만 이런 롱킥들을 적절히 섞어 써야 된다고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울산이 전반전 초반하고 중반하고 조금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잘 됐던 건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울산이 전북의 그 골문을 노린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만들어낼 때는 항상 울산은 좀 세밀하게 만들어요. 선에 굵은 축구보다는. 여기도 지금 후반전에 전반전 중반부터 김보경 선수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살아났는데 여기도 이제 공 끊어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또 역습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좋은 게 뭐냐면 볼 주고 아마노는 여기 있는 선수 뒤로 움직이고 바코도 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앙 선수들은 바코 쪽을 많이 보게 될 거고 아마노 쪽은 측면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 지나갈 때는 아무도 못 막죠. 예, 레오도 막긴 막아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울산이 전반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가 좀 좋게 봤던 장면인데
이 장면인데 뭐 물론 설령호 선수가 개인적으로 잘한 장면이기도 한데 이렇게 풀어 나오니까 지금도 보면 설령호 선수가 박호한테 넣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서 박용호 선수 들어왔을 때 벌써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본인한테 압박이 세게 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가 넓다는 걸 아니까 그냥 대충 넘겨요. 이게 압박이 풀리거든요. 네. 물론 이게 지금 이 레오가 여기서 들어가다가 지금 넘어지면서 뭐가 아무것도 안 되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 넘어갔다 그러면 뭐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사실 반칙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울산이 전반전에는 운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에 반해가지고 전북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전반에 좀 있었거든요. 제가 봤던 장면은 이 장면인데 전부터 볼까요? 지금도 보면 아까 제가 그 울산이 압박 잘했다 그 장면이랑 비슷한데 두 명이 이제 4-4-2로 보통 압박을 하니까 울산 형태는 지금도 뭐 압박을 하면서 다시 볼까요? 여기 들어올 때까지는 안 막아요. 여기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돌아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미드필더가 잡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측면으로 나가는데 측면으로 나갈 때 잡아요. 그래서 네오가 여기 오고 여기 있는 윤영 선수는 당장 버려도 돼요. 여기 라마노가 올 거거든요. 왜냐면 롱패스가 이렇게 넘어가면 거리도 멀고 패스도 강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타이밍도 조금 이제 늦어지는 거죠. 날아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채공 시간이 있으니까 공이 날아가는 동안 그 동안에 같이 움직이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방 압박을 잘하는 팀들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아요. 한쪽으로. 그래서 보면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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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있죠. 그래서 이걸 풀어나오려고 그러면 개인 기량을 가지고 풀어나오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걸 돌려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여기가 1대1 여기가 1대1 여기가 1대1 이런 식으로 원래 압박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북이 여기서 지금 해법을 잘 찾지를 못해요. 사실은 전반전에는 측면 쪽으로 주로 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템포가 사라진 것 같지만 템포가 안 사라진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받는 게 송민규 선수거든요. 여기 뒤에 지금 김문환 선수가 뒤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나? 어찌됐든 없나 봐요. 어찌됐든 이게 앞으로 나가기 적절한 패스가 아니라 잠깐 풀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 뒤로 가야 되는 패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의 그 압박이 상당히 괜찮았고 전북이 여기서 해결책을 딱히 찾아내지 못했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반을 요약하는 어떤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울산이 주도를 하고 그 전북이 좀 고전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페널티킥 얻는 장면인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참 묘해요. 전 참 묘하다고 생각해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도 압박이 괜찮았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압박하고 비슷한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즘 되게 눈여겨보는 게 맹성웅 선수를 되게 맹성웅 선수 발음을 제가 좀 이응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맹성웅 선수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영리한 것 같아요. 강원전에도 제가 잘해가지고 막 몇 개 적어놓고 했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포백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사이로 내려오는 거는 지금 많이 물리기도 하고 중앙 쪽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 3백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이 수비형 2명 사이로 내려온다, 수비수 사이로 내려온다로 알고 있었는데 이 2명 그대로 둔 상태로 일로 빠지면서 여기 내려오면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공 잡으면 이쪽에서 측면 풀백 쪽 여기서 풀백 쪽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 사이로 빠졌을 때처럼 이 2명의 압박을 3명이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본인이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규성 선수 끌어냈죠. 끌어내면서 이제 이걸 측면에 연결하니까 지금 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규성 선수가 지금 빠져있잖아요. 박용훈가요? 어찌됐든 미드필더가 한 명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헐거워져 있어요. 중앙 쪽이. 근데 이것도 틀린 게 아닌 게 뭐냐면 압박할 때는 공을 중심으로 측면으로 몰아야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패스는 아닌데 이게 흘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정리가 안 돼서
이쪽에서 와 이쪽 큰일 났다 하면서 이동하는 게 보이죠, 박용우 선수가. 그 와중에 이제 빈 게 김보경이 됩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이게 완전 풀이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페널티가 불린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울산이 전방 압박을 잘 해왔고 잘 먹혔을 때는 전북을 잘 제어할 수가 있었는데 요거가 이제 풀리게 되는 순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후반전하고 결국엔 연결이 되는데 후반전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특히나 울산한테. 전북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좀 좋은 전술을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세밀한 축구는 아니에요. 전북은 태어나게 태생적으로 지금 애초에 뭐 프리시즌부터 준비한 축구 자체가 세밀하다거나 전술적인 축구는 아니다 보니까 선수 개개인기량 좋은 거, 그 다음에 다부지기 잘 뛰는 거, 그 다음에 또 약간 위닝 멘털리티라고 할 만한 그 상대를 윽박지르기 시작했을 때 끝도 없이 윽박지르는 그 어떤 자신감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왜 적어놨을까요? 요 장면 때문에 적어놨군요. 이게 지금 울산이 전반과 다르게 전북이 굉장히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고 나왔거든요, 후반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버티면, 조금만 잘 돌리면 될 것 같은데 전북 선수들이 워낙 개개인 능력이 만만치가 않고 다부지게 달라붙는 데다가 잔디까지 조금 이제 튀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울산 선수들이 더 못 버틴 것 같아요. 잔디가 뭐 크리티컬하다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전북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공을 잘 못 돌리다 보니까 전방으로 연결되는 게 많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오히려 전북 게임이 된 거예요. 그 공을 예쁘게 울산이 돌리는 상황이 아니라 울산이 밖으로 걷어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허리 쪽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누구 것도 아니거든요. 울산 것도 아니고 전북 것도 아니거든요. 잡는 놈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전북이 경기의 흐름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잘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수비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울산이 압박하면 이게 막 먹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롱킥 찬 다음에 그러니까 롱킥을 차면은 여기 있는 선수들은 달려들게 돼 있잖아요. 울산 선수들도. 그게 이제 여기 앞에 떨어져가지고 혼전이 벌어지면 전북이 계속 강점을 가진 겁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이런 식으로 탈압박을 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이 울산을 곤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이 장면이 뭐 득점으로 연결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장면이었는데요. 이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공 끊어지자마자 빨리 나가죠. 여기서 이거 잠시만요. 여기서도 이제 그 개인기량들이 좀 보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김보경 선수가 여기도 지금 김태환 선수 쪽에 부지런히 압박을 해준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을 편하게 잡게 안 해주니까 끊자마자 바로가 움직이고요. 김보경 선수도 확실히 볼줄이 있다는 게 이걸 원터치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크로스도 바로 넣기 잘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후반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 울산이 뭔가 전북의 그 압박 대처에 있어서 뭔가 깔끔하게 풀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점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좀 걷어내는 흐름이 됐잖아요. 걷어내는 걸 가지고 전북도 그렇게 뭔가 예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은 항상 중원에 떨어지고 거기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쪽에서 그 전북이 우위를 점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북이 지금까지 울산을 괴롭혔던 전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세밀하게 만들기보다 중원 쪽이나 위험지역 쪽에 떨어뜨려 놓고 누가 더 세컨드볼에서 집중력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거 여기서 결국에 승패 갈렸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이번에 확실히 전북이 강점을 보였던 거죠. 지금도 보시면 요거 한 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노가 잘못했어요. 태클할 게 아니거든요. 이게 풀려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다고 보기까지는 그런데 어찌됐든 전북이 이 울산의 이 압박에 대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개인 기량으로 풀어놨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압박 강도가 좀 떨어졌던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이 이후로 울산이 거의 전방 압박이 잘 안 되거든요. 거의
전부 압박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변곡점 느낌이었습니다. 후반 한 10분 정도가. 근데 이게 결국에는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그 실점으로. 이 장면이었는데 이거 공격 잘했거든요. 울산이. 이거 압박하는 거 좋았고 이거 잘못 잡았어요. 이 장면. 이게 설령우 선수 압박하러 들어가는 장면 되게 좋은 장면이에요. 여기서. 왜냐면 따지고 보면 여기서 설령우 선수가 압박을 안 하면 전북 선수들이 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령우 선수 빠진 자리가 지금 역습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를 압박하면서 지금 빨리 공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좋고, 여기 지금 울산이 압박하기에 좋은 숫자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5명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압박이 나이브하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도밥도 안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쪽 들어올 때 여기를 풀어줘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레오가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왜냐면 여기 측면은 바코가 잡고 여기 주는 건 나중에 압박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따지면 여기가 1번이고요. 그러니까 레오가 여기 가야죠. 그 다음에 아마노가 이쪽에 들어오면서 여기를 같이 잡아놓고, 이쪽은 주더라도 아마노가 다시 압박해도 되거든요. 이동하는 방식에 따라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엄원상이 잡고, 혹은 윤영선 선수가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박진섭이 잡으면 공 잡으려고 일루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엄원상이 김진수 선수 잡았든지 아니면 이 윤영선 선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풀려나오기 시작하니까 압박 강도가 딱 뚝 떨어진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5명은 되게 높은데 허리가 어디 갔어요? 허리가 없어. 허리가 여기까지 와 있어야죠. 압박하려고 그랬으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풀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접근은 하는데 접근이 너무 늦어요. 돌아섰는데 거리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패스가 너무 쉽게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선수도 늦어요. 간격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송민규가 지키고 나가니까 어디가 비냐면 김진수 선수, 이쪽에 있는 김진수가 비죠. 후반전에 김진수가 너무 잘하는 게 계속 올라와서 공격하는 거 잘했잖아요. 크로스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하나 짚고 싶은 게, 엄원상 선수의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물론 뭐 싱가드가 정비해야 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정비하더라도 이거 김진수 선수가 지금 어딜 가요? 이거 제일 위험한 위치인데 하프 스페이스잖아요. 여기 항상 강조하는 김태환과 김기희 사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거 쫓아가야지. 본인이 메웠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누가 따라가냐면 김태환이 따라가죠. 이게 다 나비 효과로 돌아와요. 여기서 뭐 커트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커트를 했고요. 제가 김태환 선수 얘기했죠. 김태환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맹성 선수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맹성 선수. 이게 한 방에 넘어가면서 지금도 보면 어디가 비었어요? 이게 비었죠. 하프 스페이스가. 이게 전반, 그러니까 후반전에 압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여기서 공 돌리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빨리 잡으러 갔어야 돼. 여기를 압박을 하려고 그랬으면, 울산의 컨셉트가. 근데 지금 여기 이게 너무 여유있게 잡히고 나니까 툭툭 쳐놓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정확히 넘어가고, 이 하프 스페이스 채우는 것도 늦었죠. 미드필더가 채우고 아니면 엄원상이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일이 터진 거예요. 그냥 사실은 뭐 슈팅이 워낙 좀 소녀 슈팅 같아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였지만, 저건 뭐 굴절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북이 후반전에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굉장히 이제 주도권을 체조하게 됐는데, 울산이 거기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압박 강도가 뚝 떨어집니다.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맹성 선수 넘어가는 그 패스 자체부터가 너무 편하게 공이 나가게 됐고, 그렇게 전환 패스가 나가다 보니까 바로가 갱이력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지고 보시면 지난 라운드에서 강원이 전북을 잡았잖아요. 그 경기 잘 보시면 강원 선수들이 전북 선수들 상대로 수비적인 경기를 하는 것 같지만, 위험 위치에 들어가면 그 패스 나가는 길부터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 경기에서 울산이 그 정도의 압박 강도를 보여줬느냐? 못 보여줬다. 전 그래서 이제 1대1이 그 공평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근데 이제
뭐 울산이 압박 강도를 높이진 못했죠. 충분히 높이지 못해가지고 전북한테 그 약점을 노출한 건 맞는데, 제가 이제 하나 그 전북 팬들한테 이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너무 투박합니다. 이번 경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 후반전 복귀해 보세요. 공격이 어디서 나돼요? 다 김진수 말이야. 김진수 선수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난 경기에서 박진성 선수가 나와서 강원한테 졌다? 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팀이에요? 팀이라 그러면 왼쪽 수비수가 기량이 좋은 선수가 있을 때 제일 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없을 때도 대비해야 되는 게 이 우승권 팀이 어떤 숙명이잖아요. 근데 다른 선수가 들어오면은 그거의 한 70% 정도? 80% 정도는 해줘야 될 텐데, 선수가 바뀌고 나면 50% 40%밖에 못한다? 그럼 그게 선수 잘못이냐? 마냥 선수 잘못이냐?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팀적으로도 마련하는 게 좀 있고 일리가 좀 있고 좀 이런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김진수의 개인 능력으로 살리는 거죠. 얘 잘 뛰고 부지런하고 다부지고 막 남들 부시고 다니고 하니까 그런 걸 살려서 진수 쪽을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그 어떤 이 대안이라는 게 장기적인 성공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한 전술이다. 이 전술이랄 것도 없는 거죠. 전략이라고 봐요. 전략. 경기에서 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울산의 약점을 팔 것이냐를 고려했을 때만, 엄원상 선수가 수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그쪽을 파보자. 그쪽에 안 그래도 좋은 우리가 공격력이 좋은 왼쪽 수비수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임기응변식의 그런 전술만 나와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다. 볼을 돌릴 때 아까 제가 전반전에 보여드렸던 울산이 압박하는 장면들에서도 조금 세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나온다는 거의 장점은 뭐냐면, 세밀하게 풀어서 중원에서 풀어서 나오면 풀백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여유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즉슨 김진수를 좀 더 우리가 잘 쓸 수 있다, 혹은 오른쪽에 있는 김문환을 잘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보여준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대1이라는 그 어떤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두 팀 다 그렇게까지 어떤 불만을 가지기에는, 비겨서 열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정도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사실. 그 다음에 좀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빌드업 얘기를 가끔 드리는 게 뭐냐면, 빌드업이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필요한 게 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지금 이제 울산은 좀 오늘 경기 잘 못했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 같긴 한데, 빌드업 할 땐 잘하거든요. 보면 여기서도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예요. 이 장면, 거의 이 장면부터인데 실수도 좀 있어요. 위험해 보여요. 근데 지금 골키퍼를 굳이 쓰거든요. 여기서 이게 위험한 장면이었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도 골키퍼를 쓰고 측면 나가고, 여기서도 무리를 안 하고, 왜냐면 사실 무리할 게 없는 게 여기 미드필더가 두 명이 여기 다 있다 보니까 너무 가까워서 차라리 이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아마 설령 선수가 줬을 텐데, 이 위치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지금 안 주는 거거든요. 미드필더 올라갈 수 있는 시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 나오는 것들이 잘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여유가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중원 생략해가지고 갔지만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앞쪽에 공이 잘 연결되고 나면 여기 뒤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후반전에 울산이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장면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요게 안 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북의 압박 강도가 좋았습니다. 이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 득점 장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팀들은 다 이걸 해요. 최근에 지금 원두재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해놓고 여기서 반대로 넘어가죠. 이게 좌우만 바뀌었지 아까 그 바로한테 넘기던 맹성훈 선수랑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죠. 여기서 잡아놓고 여기서 공 잡아서 드리블 치면은 수비수들이 다 달라붙으니까 여기서 지금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는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김문환과 이 박진섭 선수 사이로 이것도 아마노. 물론 이게 막히긴 했지만 상당히 고급 전개고, 이런 것들이 울산이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울산이 좀 더 그 경기 주도권을 잡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체력이 떨어진 건지
혹은 어떤 투지가 떨어진 건지 뭐가 떨어진 집중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후반전 중반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오늘은 울산도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평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장면 제가 적어놓은 거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인데 전북 공격에서 김진수 선수 얘기가 뭐 상당한 어떤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런 장면도 그런 게 지금 벌써 포지셔닝 자체가 이게 윙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 수비수가 맞아요. 완전 윙이지. 그러다 보니까 김태현 선수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얘도 잡아야 되는데 얘도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김태현 선수가 괴리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드필더가 여기를 빨리 쪼여줘서 바로를 제어하고 김태현 선수가 한 이쯤에서 달리면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균열이 생기는 거죠. 원두재 선수가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나니까 김태현 선수가 여기를 지켜주려고 지금 중앙으로 들어왔잖아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 사이를 뚫고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쪽에 찬스가 나죠. 김진수 쪽. 그러니까 이게 김진수 짱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진수 짱이야에 더해서 이게 김진수 선수가 올라올 때 전북의 어떤 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김진수 선수가 공받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잘 창출을 해줬다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 축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 다 팀 스포츠라고 하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공 없는 선수가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박고의 전방압박이죠. 네. 별건 아닌데 요런 것들을 울산은 바랬을 것 같아요. 득점에서 여기서 끊어낸 다음에 득점하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그 제가 엄원상 선수 뭐 수비 명시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이상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까 그 싱가드 만지던 거랑 비슷한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벌어졌거든요. 김태현 선수랑 김기희 선수 사이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를 원두재 선수가 채워주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김진우 선수가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여기를 지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들어갈 때 지금 엄원 선수가 완전 났어. 그죠? 시선에서 완전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벌어진 공간들. 그러니까 김태현 선수가 뒤늦게 부르잖아요. 진수 비었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울산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거에는 그렇게 지금까지 많은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4-4-2 형태로 막 내려서 가지고 하는 게 결국에 전방 압박하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한 거지. 이게 우리보다 강한 팀이라던가 비슷한 팀 만났을 때 내려서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답답하게 하겠다 이런 전술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 수비 전술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공격이 안 될 때 혹은 뭐 적당히 이제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포백 썼을 때 그 풀백들이 상대편 풀백이 전북의 풀백이 올라오고 나면 대처하는 거에 굉장히 미숙했던 것 같아요. 숫자 체인지가 필요한 게 뭐냐면 풀백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공격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미드필드 중에 누구 한 명이 내려오든 윙포드 중에 누구 한 명이 내려오든 그 풀백들을 제어할 수 있게 누군가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하고 포항 경기 리뷰 드리면서 정재희 선수가 계속 그 고강민 선수라던가 뭐 김진야 선수라던가 그쪽에서 움직이는 윙백들을 잡아주려고 윙포드인데 자기 공격수인데 그 숫자 맞춰주려고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드렸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엄원상 선수가 안 내려온 건 아닌데 확실히 그 공을 한번 돌고 나서 측면에서 공이 한번 돌고 중앙 쪽에서 다시 측면으로 나갈 때 특히나 김진우 선수 쪽으로 나갈 때 엄원상 선수의 마크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네,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이쯤 되면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6점 차이가 유지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 내용까지 고려했을 때 울산이 조금 더 기분이 좋았을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조금 더 기분이 좋았을 경기란 얘기는 경기력이 조금 전북보다는 완성도나 뭐 만족감을 가지기엔 조금 떨어진 게 아니었나.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축구에도 판정승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전북 쪽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런 면들이 좀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너무 체력도 많이 쓰고 있고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는 게 결국엔 제가 뭐 체력을 아낀다고 했지만 그것들이 뭐 이기고 있을 때조차도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울산한테도 체력 부담이 좀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가장 중요했던 이 6점짜리 경기에서
전북한테 그 승점을 많이 빼앗기지 않고 1점씩 나눠 가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전북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울산 상대로는 강한 팀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장점도 많이 봤고, 오늘 후반전에 들어왔던 이승기 선수의 그 왼발이라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그 고참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또 기쁘기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왜냐면 오늘도 득점 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한 번도 예쁘게 공을 만들어가서 득점으로 연결된 적은 없는, 그렇게 어떤 슈팅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다 거의 크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밖에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 본인들이 볼 돌리는 거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 제가 전반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장면들처럼 좀 롱킥들 위주로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방 압박은 되게 잘해요. 근데 끊어낸 다음에는 결국에 크로스를 올릴 거면 이게 많은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공을 끊어냈을 때 조금 짧은 패스들 혹은 공간을 활용하는 움직임들을 살려가지고 좀 다양한 공격 패턴들을 만들어 가야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전북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두권 경쟁인데 결국에는 1, 2를 지키게 됐고 1점씩 나눠가져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경기가 됐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라운드를 지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울산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전북으로서는 울산이 좀 미끄러지길 바라면서 오늘처럼 조금 무기력하길 바라면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쯤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뭐 되면은 제가 경기 본 게 있어가지고 그 리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